오늘의 사례 질문. 직장 상사와의 관계가 어떻게 될까요? 이분은 상황 설명을 해주셨어요. 6개월 정도 인턴으로 일했는데 그만뒀대요. 친하게 지냈는데 어떻게 그래요. 우선은 이런 질문이 들어왔으니까 해석은 하는데 친하게 지냈었는데 이제 일 그만두고 어떻게 지낼지를 궁금해하는데 배열법은 켈틱을 썼어요. 우선 질문부터 봐야겠죠. 직장 상사와의 관계가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어쨌든 직장에서 같이 일하셨던 분하고 관계가 지속될 것인지. 6개월 정도 인턴으로 일했는데 그만뒀대. 6개월이라는 단서가 있고 친하게 지냈대. 이거 어떻게 지낼지 궁금하대. 예단하면 안 되겠지만 단기간인데 굳이 타로까지 봤다. 일단은 이 관계에 관한 질문이잖아요. 관계에 관한 질문이면은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나 질문자겠죠. 질문자고 상사하겠고요. 관계가 어떻게 될 거냐고 물어봤기 때문에 이건 나도 아니고 상사의 입장도 아니에요. 이 사이에 어딘가에 있는 뭔가의 그 흐름, 요 사이에 있는 여기 흐름. 근데 지금 이 도형은 사실은 지금 이렇게 그려서 그렇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바운더리와 상사가 가지고 있는 이 바운더리가 겹쳐진 이런 상황. 그래요. 이제 처음에 직장에서 인턴으로 일했을 때는 이런 관계가 형성이 됐었겠죠. 이런 관계가 형성이 됐을 거예요. 나의 바운더리 안에 상사가 뛰어들어왔을 거고, 상사 바운더리 안에 내가 들어갔을 겁니다. 이 사이에 저기 긴밀한 어떤 소통을 할 수도 있고, 일적인 소통을 할 수도 있고, 서로의 사적인 질문을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고, 뭐 술을 한잔 했을 수도 있고, 뭐 담배를 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친해질 수 있겠죠. 근데 이게 이제 이 관계가 얼마큼 이런 식으로 이제 겹쳐지느냐에 따라서 친하기의 정도가 달라지겠죠. 그런데 지금 이제 질문 자체가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친하게 지냈었는데 어떻게 지냈지? 그러니까 앞으로 더 친하게 지내고 싶다. 내지는 계속해서 이런 관계를 유지하고 싶다라고 했기 때문에 음, 어느 정도의 바운더리 안에 들어왔지만 이게 아유, 이게 지금 이런 상황이 지금 됐잖아요. 그만뒀으니까. 이게 앞으로도 계속 이 정도까지 유지됐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봐봐요. 일을 그만뒀다면은, 만약에 이런 관계였다면 일을 그만둬도 이 정도까지는 와요. 연락이라는 어떤 커넥션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런 커넥션이 없기 때문에 불안한 거겠죠. 어떻게 지냈지? 그러니까 즉, 가늠을 하자면은 이 정도까지는 아니야. 이 정도까지 있다가, 요 정도의 바운더리에 걸쳐 있다가, 이 정도로 지금 떨어진 상황인 것 같아요. 근데 모르죠. 상황은 이렇게 설명했어도 사실은 이 정도의 커넥션을 갖고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여기서 뭐 이제 더 이렇게 되느냐, 뭐 이런 거 질문하는 걸 수도 있고 모릅니다. 하지만 이 정도로 깊게는 아니다. 그건 확실합니다. 그거는 확실해요. 깊지는 않다. 어느 정도 얕은지는 가늠할 수 없지만 깊지는 않다. 그래서 확실 이 질문의 이제 포인트는, 이 질문으로 통해서 나온 카드들은 이 바운더리가 겹쳐지는 이 부분이 어느 정도 벌어지느냐, 그러니까 벌어진다는 건 면적이 넓어지느냐를 물어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람과 사람 관계가 이런 관계 속에서 더 가까워지려면 또는 좀 멀어지려면 어떤 계기가 필요하죠. 이 계기라는 거는
엄밀히 말하면은 사정이라고 생각해도 돼요. 그러니까 나의 사정이라든지 상대방의 사정. 그러니까 뭐 멀리 정근을 갔다든지 아니면은 거리적 제약이 있다든지 아니면은 만약에 두 사람이 이성 관계라면은 한쪽에서 어, 여자친구나 남자친구가 생겼을 경우 그럴 경우에는 서로 이 관계가 조금씩 이제 멀어질 수는 있죠. 엄청난 이제 커넥션이 있지 않는 이상 거기서 더 친해지기 위해서는 지금 제가 계속 상사를 움직이지만 사실은 질 문제가 나기 때문에 내가 움직여야겠습니다. 그죠? 내가 이 정도로 움직여줘야지 상사랑 뭐 가까워지든 말든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 카드를 해석할 때 어떤 포인트로 해석을 하냐면은 내가 이 정도로 간격을 그러니까 이 교차점을 넓힐 수 있느냐. 좀 더 나와 나의 에고와 상대방의 에고를 좁히고 싶다. 이 간격을 좁히고 싶다 한다면은 일단 질문자가 나이기 때문에 내가 좁히는 방법을 찾아야 되고 내가 좁힐 수 있는 이 상황인지 이 관계 자체가 이 정도로 좁혀질 수 있는 상황인지 그런 계기가 있는지 이 상사한테는 이런 관계를 형성하지 못할 만한 어떤 또 다른 계기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좁힐 수 있는 계기가 있을 수도 있고요. 나도 어느 정도 명분이 있어야 연락을 하거나 할 거 아닙니까? 그냥 뜬금없이 연락해서 나 너 좋아해요. 나랑 만나서 술 한잔 합시다. 물론 남자들끼리는 그럴 수도 있는데 이게 만약에 남자들끼리면 사실 이런 질문을 하지 않을 것 같아요. 아니 여자들끼리도 그렇지 않을까요? 굳이 물어봤다는 거는 이성관계 같아요. 네, 카드를 해석해 봅시다. 1번 카드 현재 상황입니다. 현재 상황에 지금 결제가 나왔어요. 일단 역방향을 안 쓰는 것 같죠? 뭐 역방향은 고려하지 않고 지금 생각을 해봅시다. 어찌됐든 시점은 이 사이예요. 이 사이를 인격화를 시킵니다. 여기를 그냥 나라고 합시다. 이 간격을. 이 나라고 했을 때 이 공간은 절제를 하고 있어요. 이 공간 자체에서는 지금 어, 그러니까 나와 상사 사이에 지금 어떤 바운더리에 겹쳐져 있는 포인트가 절제다. 이것만 딱 봐도 뭔가 딱 느껴지지 않아요? 자, 사수 자리는 우선 사수 자리의 히브리어는 사맥이라고 합니다. 이 사맥은 가시라는 뜻인데 어, 어떤 가시냐면은 거북선 아시죠? 거북선. 거북선에 보면은 등에 이제 뾰족뾰족하게 이제 가시가 돋쳐 있잖아요. 그 거북선의 이 가시는 어떤 역할을 하는 걸까요? 아시다시피 일본군이 그 일본군의 사실은 해양 전투 전법이 적군 배에 올라타서 육탄전을 벌이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순신 장군이 이제 거북선을 만들어서 일본군이 배에 올라타더라도 다칠 수 있게끔 만든 게 거북선의 그 가시예요. 등에 있는 가시. 그러면은 이 가시의 의미는 무엇인지 알겠죠? 공격하기 위한 가시가 아니라 방어하기 위한 가시예요. 방패에 달려있는 가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른 의미로는 버팀목 그리고 그 울타리 우리 그 철조망 같은 느낌 나가지도 말고 들어오지도 마 이런 느낌의 관계입니다. 어느 정도의 그 관계인지 지금 아시겠죠? 일단 싸맥만 봐도 이 둘 사이의 관계가 그렇게 지금 순탄하지만은 않아요 사실. 서로 이제 약간의 선을 이제 지키려고 하는 모습인데 이 문제는 뭐냐면은 계속 제가 말씀드리는 동의미분류법 굳이 왜 절제가 나왔어야 됐냐 이걸 단절시키는 거는 다른 카드들도 굉장히 많아요. 굳이 절제를 통해서 이걸 표현할 필요가 없어. 그 절제는 이제 또 사수 자리에다가 스마트한 편이고 그리고 관계에 있어서 서로 다름이 있음을 받아들이고 조율하면서 물론 이제 그 다름의 받아들임으로써의 고통은 감수하면서 어느 정도 조율을 해가는
약간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카드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제 관계에서는 이 싸맥은 그렇게 또 묘한 분위기를 풍깁니다. 일단 직역을 하면은 방어막이에요. 이 둘 관계는 지금 가시돋친 어떤 방패로 지금 막혀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런데 왜 굳이 결제냐는 거죠. 이어질 여지가 있는데 약간 가시돋치게 해갖고 약간 떨어뜨리고 있어. 그러면서도 아예 떨치지는 않아. 연결은 시켜줘. 야, 이것만 봐도 뭔가 냄새가 납니다. 자, 나는 지금 봐봐요. 친하게 지내고 싶대. 그러면은 그러니까 절제를 굳이 이 사이에 끼워들까? 안 그런단 말이에요. 이걸 어떻게든 없애고 싶. 그럼 이거 누가 해? 상사가 하는 거겠지. 그럼 상사가 왜 할까? 어, 거리는 두고 싶은데 관계는 어느 정도 커넥션은 놔두고 싶어. 가시돋친 말로 약간 떨어뜨려 두고 싶은데 뭔가 커넥션은 가지고 싶어. 물론 이게 좀 이렇게 순수하게 생각해 보면은 넌 너하고는 이제 우리는 이제 사회에서는 남이나 다름없으니까 각자 이제 할 거 잘 하면서 지내자. 더 이상 나한테 뭔가 좀 의지하지 마. 너도 이제 독립해갖고 너만의 삶을 살아야지. 이런 의미에서의 상사가 이제 독립심을 키워주기 위해서 약간 거리를 두면서 친절하게 대하는 걸 수도 있겠지만 묘하단 말이죠. 왜냐면은 만드사가 여기 밑에 있어요. 이 관계 이, 그, 이 사이에 이런 교류가 만드사가 기반이 되어 있다는 건데 만드사가 기반이 되어 있으면 둘이 뭔가 있었다는 거예요. 남녀 관계에서 있을 법한 그런 약간 묘한 기류가 있었어요. 근데 물론 딥하진 않았겠지. 딥하진 않았으니까 이 정도 선에서 이제 끝나는 건데 만약에 딥했으면은 이 싸맥을 하면은 이런 질문은 안 하지. 어떻게 했냐면은 어떤 질문이 나올 거 아니면은 이게 만드사가 아니라 그래 10은 좀 에바고 컵 2나 컵 9까지 갔다 쳐. 컵 6은 안 돼. 그리고 이런 카드들로 약간 비판 관계를 이제 이루고 있는 상황일 때 싸맥이 이제 나왔다. 절제가 나왔다. 그러면은 어떤 질문이 나오냐면은 이 새끼가 날 버리려고 하는데 바람피나? 어? 유부남 아닌가요? 막 이런 질문이 나올 거예요. 근데 이렇게 질문 나왔다는 거는 그렇지만 일단 관계가 있었어. 근데 왜 상사가 왜 밀어내냐는 거지. 아주 음흉한 사람이지 않을까. 그렇다고 어장이냐? 어장일까요? 이 싸맥이 있으니까 당연히 이제 폭발이 이제 외면으로 드러나는 거죠. 이 관계가 이 싸맥으로 이제 절제로 막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선을 그어놓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이 관계를. 근데 뭔가 우리 둘 간의 관계는 묘하게 이제 좀 커넥션이 잘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이 상사의 마음이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어. 그러니까 이도저도 아닌 것 같으니까 어떻게 될지 궁금한 거이 사람도 불안했던 거야. 6개월 정도 인턴으로 뭔가 감정 교류가 있었어. 뭔가 잘 되고 싶은데 눈치를 보니까 뭔가 좀 찝찝한 거야. 그러니까 물어본 거겠지. 잘 되고 싶었어. 근데 안 돼. 이 형사는 나의 마음보다 깊지는 않았어. 나는 좀 깊어. 내가 이 정도로 갈 수는 있어. 형사는 좀 여기까지야. 뭐손 딱 놓고 약간 사람과의 관계에서 뭔가 나에게 매력을 느껴서 다가오는 것을 즐기는 타입인 것 같아요. 그런 타입. 관계가 이제 참. 뭔가 가지고 노는 느낌이죠. 애기를. 좀 상처받지 않게 말하기 위해서는 좋은 관계로 이 상사분이 남자분일 거예요. 잠깐만. 여자일 경우는 어떨까? 내가 남자고 상사가 여자일 경우. 아니, 뭐, 그래도 비슷하지. 결국에 뭐, 갖고 논 건 똑같으니까. 어떤 방식이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결과적으로 지금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거는 이 상사와 나는 상사의 의도대로 상사가 일부러 계기를 만들든 거리를 두든 그냥 꼭 거리를 두고 있을 겁니다. 점점 일을 그만두고 어떻게 지냈지만 아직 일 그만둔 지는 딱 아주 얼마 안 됐어요. 그런 상태에서 뭔가 이런 커넥션이 좀 끊길 것 같으니까 내가 여기서 감정을 더 줘서 내가 더 나가야 될지를 물어보는 건데 상사가 거부를 할 겁니다. 그리고 좀 이전과 다르게 좀 냉랭한 부분도 있을 거예요. 섭섭함을 좀 느끼겠지. 왜냐면은 상사가 지금 아까도 말했지만은 약간 그런 걸 즐기는 타입이에요. 관종이라고 해야 될까? 관심 받는 걸 좋아하는 타입이고 물론 겉으로는 절대 그런 모습을 안 보일 거예요. 왜냐면은 봐봐요. 왜 그렇게 해석이 됐냐면은 페이지 펜타클을 이 관계에 지금 과거에 나타내고 있어요. 근데 싸맥을 친다? 자기 이미지 관리를 굉장히 철저하게 하는 사람. 그러니까 어느 정도 펜타클 페이지로 서로 관계를 이제 꽁냥꽁냥을 했으면은 싸맥으로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좀 흐지부지하거나 좀 멍청멍청한 느낌 있잖아요. 백치미 가득한 어떤 그런 이미지로 가진단 말이야. 이 나라는 사람을 이 페이지 펜타클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면은 이걸 구성하고 있었잖아. 페이지 펜타클로. 지금 보면은 주체는 상사예요. 그러니까 그 파워 밸런스는 상사가 높아요. 그런데 파워 밸런스가 높은 상사가 페이지 컵을 하다가 싸맥으로 친다? 이거는 어, 깔끔하게 가지고 놀고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는 나라는 사람이 어떻게 될 바를 모르는 거고 지금 속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 감정을 나라는 사람도 깔끔하게 이제 그래 알았어 너가 이렇게 재밌게 놀았으면 됐어 나도 재밌었어 하고 이제 쿨하게 이제 끊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지금 이거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싸맥을 조금이라도 우리 서로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것 같아. 기대를 하고 있는 거지. 싸맥을 잘못 판단하고 이 관계를 잘못 판단한 거야. 상사는 나름대로 이제 깔끔하게 너도 알잖아 우리 그냥 깔끔하게 놀았잖아 이 정도 선에서 이제 끝내려고 하는 것 같은데 나는 미련을 버리지 못한 거지. 여기까지만 봐도 미련이 뚝뚝 떨어지죠. 너무 당연하게도 그러니까 펜타클 7이 나오는 거고 앞으로 관계가 이제 뭔가 아쉽다. 그래도 다행인 거는 아쉽다로 끝나도 다행이에요. 상처를 크게 주지는 않았어. 뭐 잘 빠진 걸 수도 있고 나라는 사람이. 근데 그만큼 나라는 사람이 매력이 굉장히 넘치는 사람이라고 저는 봐요. 그리고 좀 활발한 타입이고 상사가 페이지 컵을 던졌을 때 이걸 맞춰줄 수 있는 에너지가 있어줘야 돼. 음, 그러니까는 에너지가 이제 충만한 그런 외향적인 사람일 가능성이 높고요. 그런 외향적인 사람임에도 사람인데 이런 사회적 단절이 갑자기 일어났을 때 정신을 못 차리는 걸 봐서는 어, 이런 관계가 어색하다. 지금 이렇게 사람 간의 관계, 사회에서 발생하는 이 관계가 이렇게 맺고 끝난다는 게 굉장히 어색하고 뭔가 마음에 어떤 무거운 짐같이 부담같이 느껴지는 걸 봐서는 사회생활이 얼마 안 된 어린 친구다. 그러니까 얼마나 쓰레기니까 어린 친구를 이렇게 가지고 돌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7번 카드 이건 재밌어요. 7번 카드는 여기에도 속하고 여기에도 속합니다. 대신 이 사이 이건 아니에요. 7번 카드의 기본적인 그 배열에 7번 포지션의 의미가 이 문제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포지션이에요. 그러니까 이 관계가 여기 있는 나가 이 관계 나를 어떻게 평가를 하는지를 보는 건데 이 평가는 아까도 말했지만 의인화를 했기 때문에 이, 이 공간 자체를 평가를 할 수 없어. 그럼 이 공간을 평가하는 건 누구야? 나하고 상사야. 나하고 상사가 가지고 있는 이 바운더리의 교차점. 나의 이제 가치와 환경과 상사의 가치와 환경이 동시에 들어가 있는 포인트예요. 이 포인트로 이해를 하고
펜타클 2를 보면은 어떻습니까? 사실은 형사는 당연히 이랬었고 그냥 단순한 교류, 이해관계를 따지고 있었던 거고 나도 사실은 그런 걸 알고 있었어. 이걸 봤을 때는 나도 알고 있었어. 질문자도 상사랑 잘 되지 않을 거라는 걸 인지는 하고 있었는데 미련이 남은 거야. 그러니까 주변에서 그러니까 주변에서 안 된다고 하지. 이거는 이제 이 킹컵은 여기 이 둘과의 관계와 전혀 상관없는 외부가 이쪽에서 보는 이 관계라는 거예요. 외부에서 봤을 때 커킹이다. 이 사람이 만약에 친구한테 이런 관계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털어놨을 때 친구는 야 너 미쳤냐? 세상에 좋고 좋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왜 그 사람한테 목매? 그리고 뭐 그렇게까지 깊은 관계는 아니었잖아. 이렇게 할 만한 그런 상황이다. 그리고 그 사람이 좀 이상하다. 이렇게까지 말할 정도? 이 커킹은 감정이라는 가치를 굉장히 높게 평가하는 사람. 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러면은 이 커킹이 이거를 직역해서 다른 사람들이 이 관계를 봤을 때 이 너네의 감정은 굉장히 높은 가치를 가졌구나. 이게 아닙니다. 이 감정 자체를 높게 평가하는 나를 보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근데 과도하게 높아요. 나와 상사의 이 관계가 과도하게 뭔가 연결되어 있는 느낌이야. 이 가치를 굳이 억지로 필요 없을 정도로 높게 평가를 하고 있다는 거는 밸런스가 안 맞죠. 보통 사람이 생각할 때 야 과도하게 너 너무 이 관계를 이끌려고 하는 거 아니야? 내가 봤을 때는 저 사람은 널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은데 왜 너는 그렇게 그 감정에 대해서 이 관계에 대해서 그렇게 깊게 평가를 하려고 그래? 나가면서 경고 메시지를 보내는 겁니다. 여기까지 해석이 됐으면은 이 앞에 6개가 해석이 되면은 이 킹컵이 어떤 의미인지는 대충 감이 잡힙니다. 어장을 부린다 상사가 뭐 어떻게 보면 어장이라고도 볼 수 있죠. 이런 행동들 자체가. 그런데 이 어장이라고 평가하는 거는 나는 그렇게 평가할 수 있어. 여기서 나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어린 친구고 사회가 이렇게 돌아간다는 거에 대해서 약간의 어떤 이질감을 느끼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면은 야 이거 어장 아니야라고 의심을 할 수 있지만은 실제로 우리가 사회 살다 보면은 사회생활 하다 보면은 이 가식적인 친절함도 있을 거고 배려도 있단 말이에요. 맺고 끊고도 확실하고 이해관계가 없으면은 사실 어 그렇게까지 깊게 서로 이제 하지 않아요. 대신에 이해관계가 있을 때는 자기가 마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과도한 감정을 굳이 표현을 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도 있어요. 그게 사회생활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서로 알고 있으니까 어, 서로 이제 뭔가 관계가 떨어졌을 때는 그거에 대해서 오해를 굳이 안 하는 게 이제 점점 사회생활이 짬밥이 먹을 때마다 점점 이거는 서로 그냥 쿨하게 그냥 하는 관계구나. 굳이 이거를 입 밖으로 얘기를 안 해도 눈치껏 알죠. 그렇죠? 싫어도 웃으면서 일하는 게 회사 생활이잖아요. 물론 이 사람은 싫은 게 아니었어. 그걸 악용한 거야, 사실. 근데 이 나라는 사람은 이 악용한 것을 어렴풋이는 알고 있는데 받아들이고 싶지는 않았던 거지. 음. 그래서 이 사람이 해야 될 것, 안 돼, 이래야죠. 그냥 자기가 해야 될 일만 하면 돼요. 그래도 이제 자기가 이제 이런 관계 속에서 어느 정도 상처를 받았고 이 관계에 대해서 이해하는데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는 걸로 봐서는 꽤 똑똑하고 멘탈도 좋은 친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너무 나쁘게만 생각하지는 말고, 그렇다고 이 상사가 때려 죽일 놈인 것 마냥 관계를 굉장히 복잡하게 만들지도 않았어. 복잡하게 만들려고 하는 건 오히려 제 문제란 말이죠. 그러니까 역설 미련을 한번 떨어뜨려내고 이런 경험을 토대로 해서 조금 더 이제 사람 관계에서 스마트하게 이제 지내다 보면은 깨달음이 올 때가 있어요. 아, 이 사람하고 이 사람이 좋은 사람이다, 나쁜 사람이다. 더 레벨이 한 단계 레벨 높은 어떤 그 단계가 올 때가 있는데 그때를 굉장히 잘 찾고 그때에 맞춰서 좋은 사람이 옆에 있을 거예요. 그리고 자기 감정 컨트롤에 굉장히 능할 거고 사회적으로도 성공할 거고요. 사회적으로도 성공하고 그 연애 부분에서도 꽤 높게 평가가 될 겁니다. 이런 아쉬움이 있다는 거는 좀 오히려 거름이 되지 않을까? 다시 이런 관계 속에서 좀 별로 좋지 않은 관계로 맺어졌다는 그런 경험 자체가 약간 자존심은 상할 수 있는데 이 상사를 그렇다고 해서 너무 욕되게 생각하진 않아. 또 얼마나 좋은 사람이야. 어리긴 하지만은 좋은 사람이죠. 매력적이네. 그러니까 인기가 많겠지. 이렇게 가지고 놀 생각을 했겠지.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도 굳이 왜? 라는 단어를 계속 쓰는 거고. 이제 좀 시간이 지나면 이 상사 그냥 뭐야? 왜 내가 저 사람 좋겠어? 이렇게 할 만한 그런 사람일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깊게 지낼 것 같지는 않고 가장 베스트는 가끔 이제 연락해서 뭐 잘 지내요? 정도 하는 사이면은 아주 베스트. 그렇게 연락을 했을 때 나 스스로가 뭔가 좀 깊은 감정은 없어줘야 되는 게 사실 최고의 베스트겠죠. 그렇습니다. 오랜만에 켈틱을 이제 해석을 하니까 재밌네.